3, 4월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와 실적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지점입니다. 그럼 코스모 신소재가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의 흐름들이 따라간다. 종목 전체를 끌고 가는 그 대장주는 에코프라가 맞습니다. 이샤진 소재주는 이번 주 상황이 갈림길. 지난주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이제 그 대형주 내에서 매매 형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매도 일변도의 지난주 상황에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5일 연속해서 매도를 보여줬고요. SK 하이닉스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전체 시장 내에서의 매수 우위였지만 종목 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시총 1, 2위 종목은 일부 매도를 진행하고요. 그 외의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면서 전체 수량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매수를 했던 종목들은 뭐 3, 4, 5, 6, 7, 8 그러니까 1, 2위 제외하고 LN솔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등등등 시총 그 3, 4위권 밖에 있는 종목들 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삼성물산과 같은 PBR 관련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는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이번 주 시장 상황 하에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번 주에 바로 또 매수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추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시총 1, 2위 이상권대, 하위권대에 있는 종목 주식으로 관심을 가져갈 거고 PBR, PBR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전체 시장 구조는 미국 시장은 박스권 등락, 추가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의 상승에 대한 조정 지적, 그리고 우리 시장은 고점 부근에 대한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등락차를 보이는 일부 하락과 상승, 반등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그리고 개별 이슈, 테마 이런 형태의 종목들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에 대한 전체 흐름을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대형주보다는 이번 주에는 중소형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중소형주 섹터 내에서 그렇다면 거래소의 반도체를 그러니까 소부장을 공략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코스닥의 소형주를 세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샤진 소재주를 세팅을 해야 될지 한 발 더 들어간 전략에서의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럼 제가 이제 거래소 시장과 그 코스닥 시장에 대한 최근까지의 탄력도와 지수 구간에서의 상황을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지난주 2648 앞전 고점 라인이 2650에서 2670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점 라인에서 정체되어 있고요. 오늘 미국 시장의 영향도 하에서 일부 조정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돌파는 오늘 장에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장도 미국 휴장이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에서의 대형주 중심으로 한 시세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흐름에서의 정체된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은 지수 흐름에서의 상황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지난 5월에서 한 8월 정도 구간에서의 고점 찍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락 이후에 다시 재상승, 요 부분에 매물을 소화하는 이 과정에서의 거래소 시장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이번 주 상황 하에서는 좀 더 탄력적이고 능동적 흐름에서의 지수 움직임에서의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는 867포인트입니다. 앞전 고점의 흐름이 880포인트인데요. 여기죠. 880포인트인데 지난 5월에서 8월까지의 고점부 지수를 판단해 보게 되면 930포인트 전후 가격이 지난 5월, 8월 거래소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867포인트는 930, 940, 950 요 5월, 8월 구간 흐름에서의 고점부 이 앞전 고점이 아니고요. 요 고점부에 대한 타켓 포인트로의 지수 움직임이 판단이 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럴 때 시장에 대한 전체 무게중심 추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번 주 시장에서의 모습이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지난주 상황 하에서 1차의 목표치 근접하는 1차의 목표치라고 한다면 테슬라는 210불 정도가 1차 목표치의 상승률이 나타날 지점이고요. 210불, 20불은 무슨 어떤 의미에서의 그 가격이냐면 테슬라가 지난 그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전망치에 대한 부정적 관점으로의 그 가격이 뚝 떨어진 지점이 떨어지기 이전 가격이 210불, 220불이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다시 재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지금 200불입니다. 198불, 199불 이 정도인데요. 한 5%, 7% 정도는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에서의 자리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소의 국내 시장의 이차전지 소재주 탄력도를 보면 에코프로는 70만 원입니다. 그 테슬라 영향도에 의해서 주가 하락하기 이전가에 70만 원이고요. 에코프로 BM은 27만 원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33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탄력도가 좋은 코스모 신소재는 돌파했죠. 그 기존의 저항 구간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선도주가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같은 등등등 종목들은 이번 주 상황에서 한 5%에서 7% 정도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번 걸리는 자리가 있을 거고요. 선도주가 먼저 갔기 때문에 걸리는 자리에서 어떤 쉼 과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차전지 소재주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제가 거래소 코스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림으로 이제 지금 시점에서 한번 이해도 높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전반의 내용 외에도 이격이죠.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하고 이격이라고 하는데 이격은 항상 벌어지면 붙으려는 성질이 있고요. 붙으면 뭐 교차하거나 붙으면 다시 벌어지려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시장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패턴에서의 흐름입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을 보게 되면 뭐 이격을 여러 그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보통 시장에 대한 이격도를 판단할 때는 60일 이평선과 현재의 주가를 판단해서 이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를 판단해서 과열이냐 침체냐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 시장 해석과 지수 그리고 종목에 대한 해석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앞서 여러 가지 전제에 대한 앞으로 등락차의 그 박스권보다는 돌파하기 위한 응집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을 판단하는 내용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고 거래소 코스닥이 좀 더 강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해석은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60일과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의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붙으려고 하는 성질들이 나타납니다. 주시장에서는 아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격이 아래로 크게 벌어지면 다시 붙으려고 하는 성질들이 항상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좀 전에 보셨던 거래소와는 좀 다르죠. 제가 코스닥의 상승치가 5월, 8월에 나타났던 이 930, 950 라인까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테크니컬하게 시장을 판단해보는 기준점에서의 내용을 판단해보게 되면 이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의 앞선 흐름을 보여드리면서 그 거래소는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격을 줄이려는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을 판단해 본다면 그림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격이 현재 굉장히 좁죠. 거래소 대비해서 기준점을 잡을 때. 그렇다면 시장을 이번 주 상황에서 내가 공략 포인트의 시장을 판단해 보게 될 때 거래소의 시장보다는 코스닥의 시장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한 움직임이 예상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이격차에 대한 해석도 한 가지 더 체크하셔서 판단해 보실 만한 내용이고요. 지수 관점, 시장의 전체 지수 관점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더라도 지난 5월 그리고 8월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고점 라인 찍고 조정받고 지금 요 수준에서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코스닥은 별도로 5월, 8월에 고점을 지난 930, 950을 찍어주고요. 조정이 깊었죠. 그리고 최근에 올라가는 과정은 계단식 상승에서의 과정입니다. 상승률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코스닥 시장의 우호적 성격에서의 상황들. 네. 근데 이제 네. 코스닥이 오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의 그 주도주라고 해야 되겠죠. 섹터라고 그렇죠. 해야 되는 2차전지주들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2차전지 업종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어떤 움직임이 보일 것이냐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2차전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테슬라가 2차전지 전반의 업종에 영향력을 준다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영향력이 일부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영향도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지표가 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 내에서의 그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도권 경쟁입니다. 요 교체되는 과정에서의 흐름입니다. 제가 아마 이전 시간에 이제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3중 고점, 테슬라는 3중 바닥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의 모습이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테슬라는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로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은 쉬어가는 국면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장중 흐름을 보게 되면 장 초반에 시가 유액 쭉 밀리는 흐름들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상승 출발해서 하락했지만 강하게 또 되받아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엔비디아는 장 초반에 상승 출발 동일하게 했지만 여기서 굉장한 등락 이후에 이렇게 밀려버렸습니다. 이게 매물입니다. 매물. 그래서 종목 간 흐름에 있어서 반도체를 지향하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대비해서 이차전지에 지향하는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이 장중 흐름 또한 비교적 선방하고 흐름의 내용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측면에서 이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반의 주가 흐름 또한 여기에 대해 반응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번 주 상황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210불, 20불 대비해서 에코프로 등등등 해서 지금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의 가격이 좀 더 남아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선도 종목으로 이제 뜰 것이다.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에코프로가 예전에 주도주였기 때문에 네. 이쪽 sek터를 역시 또 에코프로가 좀 이끌어주지 않겠냐 했는데 지난주 중반까지는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후반에 가니까 좀 밀렸죠. 네. 시장에서 종목을 선택할 때 선도주와 대장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도주가 대장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는 에코프로가 당연히 맞고요. 선도주는 우리가 지표, 바로미터라고 하죠. 반도체 종목에서 한미 반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 따라간다. 또는 이차전지 업종 내에서 코스모 신소재가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의 흐름들이 따라간다. 그리고 나중에 그 종목 전체를 끌고 가는 그 대장주는 에코프로가 맞습니다. 지금은 전체 종목을 끌고 가는 코스모 신소재 형태가 아니고 얘가 갔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지표라고 기준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 한번 주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이나 전체 흐름에서의 내용들, GS 그룹과의 관계도 뭐 등등등등 해서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개의 흐름들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판단해서 나머지 2차전지 소재주에 대한 에코프로 중심으로 한 대장 성격에서의 종목들이 어디까지 갈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잡아서 투자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보니까 주 하반기로 갈수록 포스코 퓨처엠이 좀 강세를 띄웠어요. 네. 일단 뭐 보니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뭐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주에 그 손바뀜은 아니고 종목 간의 흐름이 조금씩 달랐죠. 포스코 퓨처엠이 목요일 장에서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목요일 장에 강한 이유는 뭐냐면 키높이입니다. 다른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는 먼저 주가가 세게 쳐서 기준점 수준 근처까지 올라와 있던 반면에 포스코 퓨처엠은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승격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진 형태에서의 모습이었고요. 이러한 그 기준점을 가지고 키 맞추기 형태에서의 주가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제가 좀 전에 1차 목표가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70만 원, 에코프로 BM 27만 원, 포스코 퓨처엠 33만 원입니다. 이 기준점, 그러니까 급락 이전의 가격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지가, 룸이 이제 좀 많이 남아있는 종목과 조금 남아있는 종목들이 그 주가의 탄력성이 조금씩 다른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해당 구간의 가격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새롭게 2차 상승이 나타날 때 대장주가 나타날 것 같거든요. 대장주는 에코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 이번 주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1차 반등 목표치에 가서 조정받고 상승할 때 어디까지 갈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지점에서 이번 주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차전지 소재주는 이번 주 상황이 갈림길, 그러니까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추가로 치고 나가서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고점 찍고 다시 하락할 자리에서의 모습이 나타날지 이번 주 구간에서 확인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차전지 소재주에 관심이 있고 투자가 되어지는 분들은 이번 주 시장 상황에서 선도주 그리고 에코프로 대장주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이 1차 상승 목표치에서 어떤 모습으로의 변환점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잘 체크하셔서 판단의 기준점을 잡아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사실 1분기 그 배터리 셀 업체들의 그 매출 예상치 보면은 1분기가 작년 4분기보다도 더 안 좋을 것으로 대부분 다 나와요. 3, 4 다. 그리고 이것이 바닥에 대한 그리고 2분기서부터 좀 회복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 바닥, 그러니까 2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 네. 아니면 1분기에 그 실적 안 좋은 것을 그 4월 정도 실적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냐, 네. 좀 의견이 갈리거든요. 주가는 그 실적에 대해서 선반영하죠. 1분기 실적 안 좋은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배터리 수출에 대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난 11월에 8억 불 했고요. 월간 단위로 해서 12월에 그 7.9억 불 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 5.9억, 6억 불 했거든요. 1월에 굉장히 급격하게 그 수출이 떨어졌습니다. 이 수출이 떨어진 이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1월에 계상을 합니다. 1월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1월에 한 대 팔렸다고 하죠, 국내에서. 그러니까 1월에는 생산도 그렇고요. 전기차 그 판매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지 잘 안 됩니다. 거의 사질 않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1월에 사지 않았던 수요가 2월부터 몰리거든요. 그렇다면 1월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은 건 당연한 거고요. 2월부터 개선된 데이터들이 또 3월, 4월 해서 개선된 데이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최근에 리튬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이런 전반의 내용들로 2, 3, 4월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와 실적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지점입니다. 그럼 주가는 선반영한다는 측면에서 1월 저점 찍고 2, 3, 4월에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이것도 체크해야 될 대목이겠죠. 그렇다면 일단은 선도주라고 하는 코스모 신소재가 강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을 때 네. 다른 다른 2차 전지 뭐 에코프로를 포함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다른 쪽도 같이 더 강한 어떤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런 하나의 지표로 봐야 된다. 네. 1차적으로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것은 지난 금요일 코스모 신소재가 기존에 오래된 장기 그 행보만에서의 고점을 한 차례 돌파했어요. 이제 한 번에 돌파하지는 못합니다. 두 번, 세 번 태핑하고 나서 그리고 돌파하는데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해석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도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그 해당 구간의 가격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주가는 확률의 게임이니까. 그래서 해당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변곡점 지점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지만 조금 공격적이라면 그간의 저는 물타기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지점에서의 최근 2차 전지 업종의 주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